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광역도시계획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지 뭐 등등.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 있죠. 도시군 계획 처음 들어보잖아요. 도시군 계획 처음에는 좀 낯설어요.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자, 도시군 계획을 한번 뜯어볼까요? 네, 뜯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보십시오. 도시군 계획이란,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 특별시부터 시작해서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시도 있죠. 이 도시들은 그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의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전에 있는 토지는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아니면은 군 단위예요. 군 단위.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은 그 관할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군계획이 있습니까? 군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되고 그 군계획에 의해서 군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계획적으로 이용되고 계획적으로 국토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군 단위를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무슨 계획이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도시군계획 안에 두 가지 행정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도시군계획 안에 이제 두 가지 행정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시군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이것 두 개를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배운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무엇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배울 거니까.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또 들어가 있는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무슨 행정계획이 있느냐면은, 자, 가끔 뭐 들어볼 수도 있는데, 낯설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의 종류들을 여러분에게 쭉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법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런 각종 그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에 관하여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까지 여기까지 이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수평관계일까요? 수직관계일까요? 수직관계. 그러니까 상위 행정계획과 하위 행정계획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행정계획 가운데서 최고의 행정계획은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광역도시계획 밑에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군 계획이 있고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그 중에서 상위 계획은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도시군 기본계획 안에 무엇이 있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행정계획과 입지규제 시설구역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자, 국토계획법에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개발에 관련된 제도,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제도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개발에 관련 제도,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지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에 관한 사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우리 그 11월, 12월에 인문과정 수업을 들으신 분은 다 들어봤던 내용이죠. 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개발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왼쪽 보십시오. 왼쪽에 광역도시계획부터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까지, 여기까지는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까? 계획에 관한 것입니까? 계획에 관한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개발에 관한 사항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각종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이 행정계획에 의한 국토의 이용은 개발이에요. 개발과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제 이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봐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뭐 시험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뭐 필기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 행정계획들을 지금도 배워갈 텐데,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관계니까, 최고의 국토계획은 무엇이라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광역도시계획부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가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그러면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무엇을 수립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먼저입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광역계획권부터 공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아까 제가 몇 페이지에 교재를 두라고 했죠? 네, 13페이지에 두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페이지를 보고 있거나 다른 페이지에 책장을 넘기신 분은 공부 학습 방법이 조금 이제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재는 13페이지에 그대로 펼쳐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광역계획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 앞에 보니까 이제 우리 두 분은 이렇게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젊은이 아주 열심히 적고 있는데, 그 노트 가져와. 잠깐, 주고. 압수야, 너는. 노트는 제가 나중에 신세에 돌려줄 거고, 적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형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필기할 게 있으면은, 교재를 적으면 돼, 교재에다가. 교재에다 적고, 이 기본서 한 권으로 모든 수험 준비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늘 시험을 보고 나면은, 기본서가 늘 옳았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이 과목의 학습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적고 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가 필요하면 어디에 적어야 되죠? 교재에 적으십시오. 지금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하는데 진짜 쉽게 할 거예요. 광역계획권. 여러분 교재 그 13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01번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죠? 광역을 동그라미 하세요. 광역. 이런 광역이 무슨 뜻이죠? 원래는 넓을 광자 쓰겠죠.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국어적인 의미로 넓은 지역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국어 시간입니까?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법이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정의된 대로 개념을 다시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에서 광역이라는 말은 넓은 지역이 아니고요. 적으십시오. 밑에다가 교재에다 적으라고. 광역계획권에서 광역 동그라미. 광역이란 말은 이제 둘 이상 시군이에요.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지역을 합하여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이니까 보십시오.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준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광역계획권.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가운데 그림을 그려뒀죠. 자, 그림 보면 이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경기도 구리시고, 여기는 경기도 하남이에요. 경기도 하남시. 서울에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도시가 되죠? 3개잖아요, 3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넓은 지역입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준 겁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